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주게 되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까지만 했어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까지만 했고 가볍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나가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로그의 두 번째 성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밑변환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좀 배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에 파생되는 또 다른 이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생되는 또 다른 조건들을 우리가 확인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볼 테니까 그럼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기본 성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의 기본 성질들은 어쨌든 로그들을 계산해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안점은 로그들을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입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 계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뭐부터 잡아줄 거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에 미치 같은 애들 진수가 이렇게 두 개 아무거나 잡아줍니다. 그때 나는 첫 번째로 잡아준 게 얘네들 더한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나는 여기 있는 로그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나는 미치 같은 로그들 두 개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두 개를 잡아줄 수 있는데 얘네들을 또 뭐 할 수 있냐면 뺄 수가 있었어. 괜찮아요? 그래서 얘들을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여기 있는 로그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미치 아무 숫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진수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셋 정도는 우리가 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 됐지?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가볍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미치 같은 로그들의 합은 진수들끼리 결국 뭐 해준 거랑 같다? 그치. 그래서 진수들끼리 서로 곱해준 거랑 같다. 이거 1번 됐어요? 그럼 차이를 구할 때는요. 여기 있는 로그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진수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곱한다 아니면 나눈다? 나눈다. 빼면 나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로 올라가 있는 친구는 앞으로 이렇게 툭 던져서 내려보내줘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K가 튀어나오게 된. 그래서 K 로그 A의 M이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얘기했다는 건 진수가 1일 때 그리고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바뀐다라는 거. 뭐 그 정도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을 때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보았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지금부터 이쪽에서 두 번째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부터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 더 추가하실 거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밑변환 공식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돼?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변환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로그의 밑을 내 맘대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고 결론을 통해서 과정을 좀 이해를 시킬게. 그래서 둘이 결국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나의 목표입니다. 물론 증명은 다 지수 법칙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내가 좀 일부러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내가 얘는 증명이라는 걸 좀 할 거야. 왜? 처음에 이해하실 때 왜?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 그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바바바바바박 하게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바바바바바바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끝장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쪽에서부터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잡아줬을 때 밑변환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밑변환 자체는 그럼 우리가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는 내용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로그 A의 B라고 주어져 있는 건 밑변환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로그의 밑을 아무거나 잡아줘. 그래서 나는 위아래로 로그의 밑을 아무거나 잡아줬을 때 괜찮아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얘네 둘 다 이렇게 아무 숫자를 잡아주게 되면 그때 나오게 되는 진수가 얘네
얘네들로 그냥 나란히 채워진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때 밑에 있는 거는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진짜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럼 왜 그런지를 보자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결론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인데 왜 그런지를 보자고. 됐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자는 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로그 A에 B가 있는데 얘를 내가 지금부터 그냥 알파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그럼 얘 알파라고 하면 얘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지수로 바꾸게 되면 괜찮아요? 그럼 지수로 바꾸게 되면 우리는 A의 알파 제곱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럼 A의 알파 제곱이 그래서 누가 되냐면 B가 된다.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그 똑같이 잡을까요? 나는 여기 있는 로그 C에 A라는 거를 내가 지금 다 베타라고 잡는다고 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C의 베타 제곱을 계산해주게 되면은 그게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C에 우리는 B를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걸 감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나는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결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C의 감마 제곱을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B야 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A랑 B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이 A랑 B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사실상 여기다가 그대로 A, B 대신에 C의 거듭 제곱을 우리가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스텝. 그래서 A라는 것 자체를 나는 여기 있는 C의 베타 제곱으로 가.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알파 제곱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B가 됐다. 즉 얘가 지금 현재 C의 감마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수 법칙으로 얘네들을 곱하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거랑 C의 감마 제곱이 같으니까 밑은 같았잖아. 그럼 지수만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결론이 그래서 알파, 베타랑 감마랑 같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봐. 그럼 이 식의 진짜 의미는 바로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식에서 얘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로그 A의 B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국 여기 로그 C의 A가 베타였기 때문에 얘가 베타분의 감마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다시 뭐야? 알파, 베타는 감마랑 같았습니다를 보여주는데 얘네 둘이 증명이 됐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한데 실제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없다. 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증명 과정 그냥 그렇구나 하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의 추가 성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의 추가 성질, 심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의 추가 성질. 딴 거 다 필요 없고 두 개만 외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 얘까지 포함하면 세 개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세 개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로그! 그래서 나는 A의 B라는 거는 그래서 밑과 진수를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게 사실 밑변환의 결과로 본 거거든요? 왜? 누구 있어? 거기 안 봤는데요? 어? 안 봤는데요? 아니 뭐 자꾸 저기를 보는 것 같아. 누가 있는 줄, 귀신 있는 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밑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밑에, 위에 있는 거 위에다가 했더니 결국 자리를 바꾸면 여기 우리는 여기 로그의 밑과 진수가 바뀌게 되면서 자리가 서로 바뀌게 되면서 로그의 자리 또한 위아래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성질이 그러면 바로 뭐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괜찮아요? 그때 여기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성질은 이거야. 그래서 A에 로그,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 여기 있었던 밑과 여기 있었던 진수, 얘네들은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원래 진수 자리에 있었던 A가 밑으로 내려오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A가 그대로 와.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진수 자리에 여기 있었던 밑이 그대로 오니까 로그 AA다. 그럼 얘가 1이거든. 됐나요? 그래서 1이 되니까 그래서 남게 되는 건 B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마지막. 이걸 이제 집약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A의 M제곱, B의
n제곱. 위아래로 똑같이 다 거듭제곱이 돼 있는 꼴이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위아래로 거듭제곱이 돼 있는 꼴이라면 증명은 다 밑변한 저거를 이용해서 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저걸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위에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그럼 밑에서 나온 거는 분모일까 분자일까? 분모로 취급해주면 되고 위에서 나온 거는 분자로 처리해주면 돼. 그래서 n분의 n.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우리는 로그 지수에서 떼고 남은 나머지 즉 a의 b가 되었음 라는 요 추가 성질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 그럼 그쪽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외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 집중해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밑줄을 좀 가볍게 긋고 가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잠깐만. 뭐 하나 급한 연락이 와서 그것만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럼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교재로 그러면 다시 한번 밑변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냥 가볍게 보고 갑시다. 그래서 가볍게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로그의 밑변환을 할 때 밑은 내 맘대로 아무 숫자나 채워 넣어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밑에 아무 숫자를 채워 넣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 줄 거는 밑을 이렇게 통일시켰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잘 들어야 되는 건 이거죠. 즉 여기 원래 밑에 있었던 친구는 여기 로그에 밑으로 간다 아니면 위로 간다? 그치. 밑에 있는 건 밑으로 간다. 야, 순서는 지켜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진수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었던 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위로 간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대로 가는 것도 상관이 없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거는 다 괜찮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1번, 3번, 4번이라고 주어져 있는 성질만 내가 아까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다시 한번 별표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하시고 3번 기억하시고 4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굳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걔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 5번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11쪽입니다. 자, 난 지금부터 지금 여기 문제를 봤습니다. 두 실수 A랑 B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2의 A제곱이 3, 그 다음에 2의 B제곱이 5 이렇게 주어졌고 내가 원했던 걸 로그 구해 얼마를 구해달라는 거? 225. 로그 구의 225를 A, B를 가지고 표현해달라는 것이야. 괜찮아요? 그럼 일단은 목표가 하나네. 아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목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봤을 때 됐습니까?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잡았을 때 그럼 나는 로그 9에 나는 지금부터 225 요렇게 딱 잡아주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로그 9에 225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얘기를 해준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로그 9에 225라고 계산을 해주게 친다면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잡아서 얘기해 줄 거는 결국 A랑 B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요 지수 A와 나는 지수 B를 가지고 표현을 해달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로그 9의 225를 지수 A, 그 다음에 지수 B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수 A, 지수 B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표현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수를 내려서 A는 뭐다, B는 뭐다로 정리해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그게 딱 지수를 궁금해하니까 로그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은 로그를 정리하는 거구나. 이런 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린 지수 A, 지수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게 로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로그 기호를 가져온다. 이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를 그래서 쟤를 표현하기 이전에 A는 그래서 뭐다, B는 뭐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타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부터 해봐. 그럼 이거는 지수 내리는 거니까 로그 정의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에 얼마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A 정리하면 A는 로그 몇에 몇이야? 그치, 2에 3이죠. 밑에 있는 건 밑으로 계산 결과가 진수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B는 똑같이 정리하면 로그 몇에 몇이 됩니까? 2에 5입니다. 즉 A, B는 둘 다 로그의 밑이 얼마인 숫자들입니까? 2인 숫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답 나왔다. 그러니까 A랑 B는 로그의 밑이 지금 현재 2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로그 9에 225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시 그럼 로그의 밑을 지금부터 2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A, B 바꾸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로그의 밑을 2로 그래서 바꿀 거야 아니면 바꾸지 않을 거야? 바꾸는 게 필요하겠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로그의 밑을 2로 내 맘대로 바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밑변환 공식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 기준이 밑이 우리가 원했던 밑이랑 달랐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게 밑변환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밑에 잡아주게 되는 건 9가 와야 돼요? 아니면 225가 와야 돼요? 9가 와야 되는데 9는 바꾸면 3의 몇 제곱입니까? 3의 2제곱이니까 얘가 5이고 225는요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15죠. 15는 뭐 곱하기 뭐예요? 그렇지, 3 곱하기 5죠.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이 온다. 이렇게 되어야 돼. 이해돼요? 그럼 여기 분모는 정리하면 2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2 로그 2의 3이 되었고요. 그럼 나는 이 제곱 다 주게 되면 로그 2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 자체가 정리되니까 얘가 그래서 3의 제곱과 5의 제곱의 곱. 자, 그러면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는 이렇게 쫙 찢어도 돼요? 아니면 안 돼? 돼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를 찢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나는 여기 있는 3의 제곱과 그 다음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나는 여기 5의 제곱의 합 요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2, 여기 2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얘 그대로 내면서 나는 여기 있는 2 로그 2의 3과 나는 2 로그 2의 5 얘네들의 합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라. 그럼 얘 다 싹 다 정리하면 얘 그냥 2 로그에 2의 3이야. 얘는 둘 다 2로 묶여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2로 묶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의 합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위아래로 로그 2, 즉 다시 하면 2는 지워도 돼야 아니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2는? 얘네들 지우고 나머지들 문자 처리가 돼야 아니면 안 돼? 되지. 그럼 얘네들 나머지 문자 처리해준 게 정답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로그 2의 3이 뭐라 그랬어요? A. 그러니까 로그 2의 3들은 다 A로. 됐어요? 로그 2의 5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B 더하기 B. 이게 답이야.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포인트 잡고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시 풀어보십시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그러면 이거는 그나마 수능에서 많이 나왔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얘가 수능에서 꽤 많이 나왔었던 유형이었고요. 이거는 나온다면 지금은 3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해 당시에도 AB형 시절인데 AB형 시절에서 A형 문과 기준으로 4점. 이과 기준으로는 2쪽. 3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중간에 찾을 거니까 만약에 낸다면 무조건 3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이렇게 넘어가고 유저 5번만 보고 다음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문제는 총 9개를 준비했습니다. 총 9문제가 있는데 거의 다 풀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푸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는 약간 조금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됐나요? 습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습한 것부터 우리가 가볍게 정리를 다시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주의사항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주의사항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얘는 사실 주의사항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바로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겁니다. 로그의 곱셈은 계산이 된다 아니면 계산이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로그 곱셈하는 거 알려준 적 없죠? 됐나요? 그래서 로그의 곱셈. 다시 얘기하면 이건 나눗셈도 같은 원리니까 나눗셈도 같은 원리로 보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로그의 곱셈과 나눗셈은요. 원칙적으로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지수법칙으로 걔네 증명까지 못했어요. 걔네 증명이 안 됐어요. 지수법칙으로. 그러니까 로그는 어차피 지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들의 계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수들의 계산이 증명이 안 된 거를 막 갖다 쓸 수는 없잖아. 됐나요? 그래서 로그의 곱셈과 나눗셈은요. 계산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저렇게 써야 돼. 원래는. 됐니? 여기까지였냐? 원래는 저렇게 써야 돼.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졌다는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졌단 게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오타야 아니면 오타가 아니야. 심지어 이건 내가 만든 책도 아니고 EBS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능 연계 교재를 만들어내는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교재야. 오타는 없겠지. 됐나요? 평가원에서 다 감수를 할 거니까. 오타는 없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여기 올림포스에 실리는 문제들이요. 수능 특강 이런 데 똑같이 실려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거 1학년 때 올림포스 잘 정복하고 3학년 때 그거 들어가잖아. 그럼 의외로 비슷한데 싶은 것들 몇 개가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었을 때 됐니?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주게 된다면 그럼 이쪽에서 원칙적으로 계산이 불가하니까 그럼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럼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출발하자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이쪽에서부터 그러면 출발을 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면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잡았을 때 그러면 얘네들 원칙적으로 계산은 불가하지만 오히려 곱셈과 나눗셈의 가장 큰 장점은 약분은 돼? 아니면 안 돼? 약분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아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약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그래서 나는 실제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 약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위아래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지울 거 다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를 똑같이 만들어서 지우겠다라는 요 약분에 초점을 두니까 결국 뭐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적어도 밑이라도 통일시켜줘야 돼.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분을 하기 위해서 밑변환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변환의 과정이 필요했고 왜 필요했니? 라고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짜 똑같이 만들어서 지우기 위해서예요. 로그를 소거하는 게 목표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계산이 불가한 거를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건 밑변환 과정을 통해서 약분, 즉 로그를 지운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약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결국 로그 소거에 집중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서 그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밑을 아무거나 잡아주면 되는데 밑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잡을 수 있대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 봐. 이거는 정리 좀 해놔. 얘 세 줄은. 이게 지금 포커스예요.
자, 이쪽에서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풀 때 그래서 밑을 내 맘대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다음 시간에 상용 로그를 배울 거야. 그럼 상용 로그 배우면 상용 로그에 초점 두면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상용 로그를 맞추면은 상용 로그에 맞추면 되는데 그럼 상용 로그로 맞추는 이유는 밑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의 숫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숫자를 얘기하냐면 10.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할게. 밑이 10인 로그로 다 맞춰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잘 봐.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하기 하고 나는 여기 있는 로그 4에 3과 그 다음에 로그 9에 나는 지금부터 2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밑을 다 얼마로 통일시키겠다라는 거냐면 10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밑을 다 10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나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나도 얘네들 로그 밑을 10으로 잡아주게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나는 여기 로그 밑을 똑같이 10으로 잡아주게 될 거고요.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그래서 밑을 10으로 로그 여기 밑을 10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밑변화를 다 해주잖아. 싹 다 해주잖아. 곱하고 더하면 된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밑에 들어오는 건 숫자가 얼마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치? 그럼 여기는 2가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3.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겠고 3. 4는 어디로 가는데? 위로 가는데 4가 2의 몇 제곱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면 소인수분해까지 해주세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들어오는 게 4야 3이야? 4는 2의 몇 제곱? 2의 제곱. 분자로 올라오는 건 누구고? 3. 여기는 그래서 분자로 올라오는 건 누구고? 2. 분모로 오는 게 얼만데? 그치. 9인데 3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지수로 올라가 있는 건 다 적어도 내려도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로 나와 있는 건 다 내려.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분모부터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곱하기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분모 로그 10의 3분의 분자 2가 내려오니까 2 로그 10의 그래서 나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내려오니까 그래서 나는 2가 내려오게 되면서 나오게 된 로그 10의 2분의 2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 10의 3이고 거기에 2가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2 곱하기 로그 10의 3분의 2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로그 10의 2가 돼. 이렇게 밑만 딱 통일해서 봤더니 위아래 약분되는 게 다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워진다고. 이렇게 맞춰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밑변환을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지울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세요. 얘네 둘도 지울 거 지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몇 더하기 몇 분의 몇만 남게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약분하면? 축축축축 지우면 2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야? 그래서? 8분의 1이에요. 2랑 2랑만 곱하는데 4분의 1이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준 게 된 게 정답이다. 정답 4분의 얼마가 된다 그래서? 그치 4분의 9가 됐지.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너네 힘으로 풀어보시고 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14쪽에 15번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조금 똑같은 겁니다만 적어도 b의 a제곱까지를 한번 표현만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의 a제곱이 뭐에 뭐다 이 정도까지만 좀 표현 좀 해놔봐. 그 다음 과정은 내가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a가 뭐고 b가 뭐다. 그렇게 해서 b의 a제곱은 어떻게 써주면 되겠는가. 되게 좀 이상한 형태가 나올 건데 거기까지만 해놔봐. 알겠죠? 시간은 1분 드릴게요. 1분 짧나? 2분. 자, 여기까지만. 아마 내가 어디까지 표현을 하라고 요청을 한 거냐면 일단은 A부터 좀 구해볼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먼저 해줄게. 잘 봐. 이게 이 책이 진짜 치사한 게 유형 4에서 로그의 정의와 성질이라 했으면 그것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미 기본 유형으로 밑변환도 하고 상용 로그도 하고 다 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거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1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섞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능이나 학교 내신처럼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됐니? 요즘 학교 내신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적어도 우리는 A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적어도 A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시죠. 됐나요? 그럼 A를 보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A는 로그를 가지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면은 A를 표현하면 A는 로그 몇에 몇이다? 여기까지는 했지. 그 다음에 B도 구해야 되겠죠. 그럼 로그에서 밑에 있었던 B를 끄집어내야 되면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 그치, B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럼 B를 끄집어냅시다. 그럼 나는 여기 B 끄집어내면은 B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얼마라니까? 2라니까. 그럼 B는 그럼 B는 2의 몇 분의 몇 제곱이 됩니까? 3분의 1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게 잘 봐. 나는 여기 있는 B에 그래서 A제곱을 원한다. 즉 2의 3분의 1제곱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우리는 A제곱을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거 로그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도 되지. 그럼 이제 밑변환을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지수 법칙이면 얘네들 자리 바꿔도 돼? 아니면 안 돼? 될걸? 자리 바꾸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럼 자리 바꾸게 되면 잘 봐라. 그럼 내가 2의 A제곱에 나는 현재 3분의 1제곱이 되네요. 오? 2의 A제곱 찾았잖아. 문제에서 대놓고 줬잖아. 얼마라고? 5. 그러니까 5의 3분의 1제곱이 된 거야. 몇 루트 몇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3루트.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내가 해줄 게 좀 있었어요. 물론 이걸 밑변환으로 써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밑변환으로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밑변환을 많이 쓸 거야. 진짜 의도는 요거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의 진짜 의도는 이거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2의 3분의 a제곱이라고 해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잘 봐라. 나는 여기 있는 2의 a제곱에서 a를 로그 2의 5라고 집어넣고 거기에 나는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됐나요? 그럼 우리 이미 앞에서 했잖아. 내가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왔거든. 바로 어떤 거?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는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된다는 성질 아까 로그의 추가적인 성질이라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5a 로그 나는 2의 2가 된 거고 거기에 나는 3분의 1제곱이 된 거야. 밑과 진수가 똑같네요. 얼마야? 1. 그래서 5의 3분의 1제곱이 똑같이 나와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풀 거예요. 밑변환 공식 다 배우고 로그의 추가적인 성질까지 다 배우면 보통 이렇게 풀어요. 왜?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대부분은. 됐냐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풀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좀 잡아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이가 보면 알겠지. 그래서 하나야 아니면 여러 개야? 풀이 여러 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빠르게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보세요. 여기 정리 다 했어요? 민선 이거 이해됐어? 이따가 숙제 프린트로 주는 거로 연습 다시 해보세요. 알았지? 다 있다 여기. 자 정리됐으면은 16번은 같이 설명을 하고 할게요. 왜냐면 16번은 약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안 알려드렸어요. 관련 문제가 아직 그때 하지 않을 거라서. 됐니? 여기까지 했냐? 관련 문제를 하지 않을 거라서 그때 알려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으로 약간 킬러 비스무리한 문제로 그러니까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킬러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난이도가 되면 얘는 3점짜리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은 다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네들을 풀어야 되는 방법 정도는 다 이미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풀어드리는지를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요거야. 정리 다 같이 좀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풀이가 좀 많아. 잘 정리해놔. 공간이 좁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정리하실 건 바로 뭐냐면 로그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거부터 우리가 가볍게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로그는 아무렇 때나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조건을 우리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면 뭐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지수.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정의가 있잖아. 로그는 어디에서부터 파생돼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답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즉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로그를 얘기하려면 지수, 즉 A의 X제곱이 B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 누구를 꺼내는 거냐면 X 꺼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X라는 지수를 꺼내고 그 지수를 꺼낼 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그 X를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한다 이거야. 됐어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 로그는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수의 기호입니다. 일종의 루트 같은 친구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다 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 기호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볼래? 함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숫자를 정의할게. 뭐야? 1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몇 개만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잖아. 이렇게. 그쵸? 한 개. 그쵸?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 그거 왜 이렇게 얘기해? 그 누구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고 응애하고 태어나고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한 개라는 건 알게 된 거야. 이게 1이야. 요렇게 숫자를 약속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거라고 했어. 그럼 이건 숫자 2죠. 그럼 나는 물건 요렇게 가져온 거를 가지고 나는 2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되게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볼래?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1이랑 2랑 같대. 그러면 나는 너한테 2라고 얘기해도 이건 거야. 1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거야. 그럼 니네 입장에서 헷갈릴까 아니면 안 헷갈릴까? 겁나 헷갈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를 표현하는 기호고 이게 원래는 배워야 돼 이거를. 내가 진짜 이거는 뭐 논외지만 원래는 이거를 배웠습니다. 대학교 과정에서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게 되면 원래 그 해석학의 첫 단원이 실수를 다시 엄밀하게 정의하면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upper bound, 이제 under bound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되게 그거 왜 실수가 하나만, 그러니까 왜 실수가 유일한가, 왜 그게 숫자가 하나는 하나로 정의가 되는가에 대한 실수의 완비성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증명을 하면서 가는 게 해석학이야. 근데 그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거든요. 근데 그 아까운 걸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언제 하냐면 복소수 할 때. 그래서 복소수 할 때 실수를 원래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 정석이나 이런 거 펴보면 너네 나중에 뭐 서점 절대 갈 일 없겠지만 앨범 사러 만약에 서점을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온라인으로 사겠지만 혹여나 서점을 갔어?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그 참고서 쪽 코너 가면 정석이 있긴 해요. 수학의 정석에 공통수학 1A 기본책이든 실력책이든 한번 꺼내서 봐봐. 바로 볼 수는 있거든요. 고등학교 책은요. 펼친다 해가지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펼쳐서 보기만 해봐봐. 그럼 거기에서는 사실 실수체계 이런 것들을 다 다뤄요. 왜냐? 거기서부터 원래 고등수학은 출발을 했거든. 그러면서 파생된 게 복소수인데 너네는 지금 딸랑 복소수 하나만 배우고 실수의 완비성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배워요. 즉 증명했던 거를 다 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해졌는데 어쨌든 내가 직관적으로 설명은 했잖아. 이건 이해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로그는 하나야. 그냥 하나의 숫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돼야 돼? 그냥 숫자가 하나가 딱 정해졌으면 그 숫자는 무조건 로그로 표현됐을 때 그게 로그가 한 개로만 표현돼야 돼? 아니면 그 하나의 숫자를 여러 개의 로그로 표현해도 돼요? 한 개로만 표현을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좀 기억하면서 보자는 거야. 됐어요? 그럼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왜 밑과 진수가 제한이 되는지가 느껴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과 진수가 왜 제한이 되는지가 느껴지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수를 표현하는 기호라서 그래서 무조건 얘는 숫자가 몇 개냐면 로그 A.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의 수는 무조건 하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다 보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밑에 이제부터 집중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요 밑이라는 친구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다 된다고 해봐. 그럼 플러스는 어차피 얘 거듭 제곱해서 만드는 거니까 지수가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게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 문제지. 왜? 밑이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밑이 마이너스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쵸?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뭐야? 그럼 이 숫자가 대표하는 게 도대체 몇 제곱일 때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몇 제곱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특히 우리가 자연수로 나타내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거는 편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게 아니라면 되게 표현하기가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이 밑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가 왔다 갔다 돌리면서 부호가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되는 애들을 우리가 최대한 다 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기준이 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그런 기준, 그런 판단 기준이 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런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얘기를 했으니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 판단 근거에 의거해서 나왔으니 마이너스가 되는 걸 애초에 생각을 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야? 그래서 안 하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밑이 양수라고 제한을 하는 거예요. 0과 1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유가 같아요. 왜 0도 안 되고 왜 1도 안 되냐면 0은 지수의 0을 안 바꿔도 지수의 영향을 안 바꿔도 무조건 0이고 1도 마찬가지 지수가 아무리 몇 제곱을 해도 똑같은 숫자 1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밑을 양수 그리고 1이 아닌 숫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결과 B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성립되려면 이 밑과 진수가 그래서 제한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양수의 거듭제곱이지. 그럼 그 계산 결과 B는 무조건 뭐겠냐? 그래, 양수밖에 안 나와. 그래서 B는 양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다 끝났어.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밑과 진수,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밑 A와 나는 여기 있는 진수 B가 있는데 그 A랑 B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래서 제한된다라는 사실. 거기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은 A인데 밑 A는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되고요. 그래서 A는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절대 A가 될 수 없는 숫자 누구는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 이거. 그 진수 같은 경우는요, B인데, 진수 B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끝. 이게 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16번은 요 사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됐죠? 자, 보시죠. 이거 어쨌든 그럼 16번은 이제 니네 힘으로 다시 풀 건데 잘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잘 보면 밑도 그렇고 진수도 그렇고 둘 다 방정식이에요? 아니면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문자야, 숫자야?
문자네. 그럼 둘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문제를 그래서 풀 때 나는 그래서 로그가 정의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과 진수의 조건을 다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밑부터 그래서 난 여기는 밑이 x-1이니까 x-1부터 판단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밑 x-1은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0보다 어때야 된다고? 그치, 0보다 큰 양수가 되면서 동시에 x-1은 절대 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1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수도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진수가 저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나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입니다. 얘는 무조건 진수니까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 크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푸는 거 쉽죠? 그래서 x는 뭐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치. x는 1보다 커야 되겠고 x는 절대 뭐가 돼서는 안 되니? 그치. x-1이 1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x는 2만 아니면 되겠지. 이거 됐죠? 그 얘는 몇 차 부등식 풀어야 돼?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2차 부등식을 풀러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겨.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돼. 됐죠. 곱해 7 되고 빼서 6 되는 거 있잖아. 누구야? 그래. 1과 7 마이너스 누구한테 주면 돼? 마이너스 6 만들 거니까. 얘한테 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은 이렇게 두 점이 있었고 그때 그 두 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과 7이랍니다. 그럼 음수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에 범위를 그대로 답으로 도출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 답으로 도출하게 되면 그래서 x가 누구와 누구 사이다 라는 거를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이거야. 즉 다시 주황색 두 개랑 빨간색 하나인데 이거를 다 같이 만족을 해야 돼? 아니면 만족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 만족하셔야지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정답은 따라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게 그러니까 x가 1보다 컸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절대 2가 됐어는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마이너스 1과 나는 7 사이에 들어가 있는 범위를 싹 다 만족해 준 게 정답이라서 그래서 나는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만족하면서 여기 사이에 있는 범위니까 그쵸? 그래서 공통 범위는 그래서 우리는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범위 도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공통범위 구해봅시다. 그럼 공통범위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돼요? 그래서 3부터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는 1부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수까지 포함한다 했을 때는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은 거야? 그치. 7보다 작은 거고 거기서 우린 누구를 제외해야 되니까 2는 제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3보다는 크거 나왔고 7보다 작은 정수들을 찾아준 게 된 거야. 정수를 구하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여기 x를 구하게 되면 x가 그래서 3, 4, 5, 6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들을 싹 다 더하라 그랬지? 다 더하면 됩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래서 3, 4, 5, 6 싹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치. 악센트가 별론데? 야! 뭔가 감정이 실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그치.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됐죠? 다시 해보세요.
난 천천히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 천천히 가자. 야, 이 책 2월까지 공사단원까지만 끝내면 돼. 그게 삼각함수 활용이거든요. 삼각함수는 솔직히 그래프가 오래 걸리는 거지. 그래프만 하면은 삼각함수 솔직히 3주면 끝나. 삼각함수는 오래 안 걸려. 의외로. 지수로그 함수가 좀 오래 걸리는데 내가 그래도 2월 초? 그때까지 내가 어쨌든 지수로그 함수 끝낼 거니까. 근데 지수로그 함수는 의외로 여기 지수와 로그라는 연산만 잘 이해하시면 의외로 금방 풀거든, 얘네들은요. 함수들은 의외로. 물론 함수라는 것 자체에 니네가 거부감이 세서 문제지만. 니네 함수 싫어하잖아. 네. 넌 함수 좋아해야 돼. 싫어요. 당장에 미적분 2만 가도 함수밖에 안 나오는데 넌 이거 해야 돼. 넌 경제학 아니지? 너 어느 쪽이야? 문과잖아요. 얘 방송.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아, 미디어야? 야, 넌 수학 안 해도 된다. 아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발음을 못해요. 이제 잘해. 그건 관심 없지. 그건 상관없지. 야, 그건 상관없지. 솔직히 얘기해서. 말할 때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뭐 상관없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차피 똑같지 뭐. 야, 저 싫어요. 어차피 너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보는 건 요즘 옛날 시대야. 요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어느 학교 나왔어도 안 물어봐, 요즘. 요즘 이력서도 다 블라인드 시대인데 지금 학교 다 가리잖아요, 지금. 학교 가려, 학점 가려, 다 가리잖아, 지금 웬만한 거. 오 이런데. 아, 진짜로 몰랐어? 요즘 그거 다 공개 안 해요. 왜냐? 우리나라가 학벌에 대한 그게 너무 세가지고 정부에서 막은 거야. 요즘 다 블라인드 면접해요. 근데 우리 학원 선생님들 면접 볼 때는 이력서에 학교가 적혀 있죠. 근데 학점은 안 적어 놓지. 나도 이력서 쓸 때 학점은 안 적어 놓거든. 학점은 안 적어 놓고 학교가 어디 나왔어요? 이것만 적어 놓지. 거의 다 인하대학이에요. 서울대도 있어요. 저희 오네요. 거의 대부분 인하대인데 나 연세대도 들었고 의외로 학벌 높은 사람도 많아. 의외로 학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인하대 아닌 사람도 많은데 뭐. 인천대도 있고 되게 많은데. 자, 보시죠. 마지막 문제. 자, 오우, 토학질이 나옵니다. 왜? 로우가 몇 개 있기 때문이에요? 3개. 아유, 잘못했다. 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어우, 가뜩이나 로그 하나 있어도 짜증나 죽겠는데 로그를 3개씩이나 해? 어느 것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쉽게 풀면 돼요. 의외로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가볍게 볼 게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볍게 봐야 될 사실은 바로 하나, 바로 어떤 것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로그는 정보 처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그를 지금부터 다 지수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지수를 일일이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지수의 변환을 주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답을 도출해 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했던 작업인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순서, 즉 이거 먼저 할 거다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만 분명하게 잡아주세요.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생기면 그 순서대로 풀다 보면 오히려 답이 도출이 신망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만 잡아주면 되는데 니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라. 괄호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아? 아니면 괄호 밖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 안에 거 먼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함수가!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문제는 브레이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한다라는 걸 깨세요. 즉 얘는 밖에 거부터 정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밖에 거부터 정보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봐. 나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관심 없어요. 일단은. 왜? 로그 4부터 처리하는 게 목표니까 얘를 그냥 n 이렇게 그냥 바꾼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4에 n이라고 줬던 이 친구가 2분의 1. 이것도 지수로 그냥 바꿔볼래? 그럼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줬을 때 우리는 n에 대해서만 정리해주는 게 가능하지. 그럼 n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 아하, 이것도 뭐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저것도 지수로 다시 변환을 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될 거야. 왜? 지수로 바꿔놓으면 n은 뭐식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럼 그 로그가 다시 한 번 더 정보 처리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텝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셔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스텝을 단계적으로 밟아서 가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n은 밑을 그대로 4로 잡는데 4도 그냥 2의 거듭제곱으로 쓰세요. 어차피 지수 법칙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오니까. 됐죠? 그러면 4는 2의 몇 제곱이라서? 2의 2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몇 분의 몇을 곱해주면 됩니까?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얘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돼버려요? 아, 그럼 n은 2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n이 다시 뭔데요? 라고 하면 얘가 그래서 로그 3의 괄호 로그 2의 x였대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그럼 이게 다시 2가 되었다는 건 다시 로그 3부터 우리가 처리해주는 게 필요하겠네 라는 결과가 나올 거야. 물론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로그 2의 x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로그 2의 x는 이렇게 바꿔서 그럼 로그 2의 x를 잡아줍니다.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이 3이고 지수가 얼마야? 2니까 그 3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게 돼요. 얘가 그래서 9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어. 끝났네. 그럼 이제 x를 찾는 게 목표잖아. 그럼 x도 로그 2의 x가 9야. 이거 다시 또 뭐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까? 로그 2의 x가 9야. 내가 원했던 건 x고. 그럼 이거 다시 뭐로 돌려야 되겠냐고? 지수로 돌려. 그럼 지수로 돌리면 x는 2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끝. 그 정답 몇 번이 돼요? 2의 9제곱이 되니까 정답 몇 번? 이런 얘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했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순서만 잘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알겠지? 이거 끝낼게요. 해보세요.